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면 3명의 전문가의 조언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걸 만들어 보면서는 이렇게 웹앱 만드는 게 쉬워졌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주 크게 느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코딩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실제로 코딩한 것은 단 한 줄도 없고 제가 실제로 디자인한 것도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만 해도 이만큼 꽤 괜찮은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서비스는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면 3명의 전문가를 불러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이제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사이트고요. 저희 사이트 이름은 김미더 앤서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다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것은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써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그리고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제가 입력한 그런 창이 뜹니다. 개인적으로는 AI 자동화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일즈에 접목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문의를 남기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의를 남겼는지에 따라서 개인화로 맞춰가지고 맞춤형 답변을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이것은 꽤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만 입력을 했는데 이만한 것들을 나한테 준다고? 라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벌써 이런 AI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스마트한 느낌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제가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라고 입력을 했더니 첫 번째로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가 소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초기 관점은 뭐냐,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불러내게끔 했습니다. 재밌죠? 키워드 하나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꽤 긴 그리고 괜찮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례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기 이전에 커뮤니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그런 영상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그리고 프롬프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메이크는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 불러올 수 있는 블루프린트 파일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랑 조금 더 밀도 있게 소통하면서 AI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크리에이터 랩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저번 달에 50명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감하는 것을 깜빡해가지고 열어뒀더니 조금씩 사람이 늘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을 열어드리다 보니까 8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감됐다고 못 받은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혹시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놨고요. 지금 한 열 몇 명 정도의 슬롯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이고 평생 멤버십입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아마 가입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정말로 가장 저렴하고 꽤 높은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커뮤니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레이머라는 툴에서 저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툴 중에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프레이머라는 툴을 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쉽기도 하고 좀 제일 예뻐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보통 프레이머에는 정해져 있는 그런 인풋 박스 이런 것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코딩을 해서 이 웹페이지 자체를 그냥 통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임베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베드. 네, 임베드를 하면 특정 어떤 코드를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코드, 저는 사실 코드를 짤 줄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짰냐 하면 클로드랑 같이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클로드랑 짜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처음에 뭘로 하려고 했냐면 인스타그램 형태로 뭔가 챗봇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인스타그램 형태, 뭐 챗봇 형태 HTML 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음.
클로드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코딩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애초에. 이거 혹시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클로드랑 챗GPT-4 옴니랑 섞어가면서 코딩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정말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코드를 뭐 한 줄 정도까지밖에 쓸 줄 모른다? 약간 그 정도인데요. 그냥 그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이거는 클로드랑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요청한 거는 HTML, 챗봇 HTML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챗봇 여기서 조금 수정을 몇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챗봇 형태 말고 그중에 그립 다크 모드 디자인으로 변경해줘. 네, 이렇게 말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말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고요. 적당한 답이 나왔을 때 이제 한번 붙여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만들면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크모드 입력 출력 됐죠? 오케이, 전송도 나왔고요. 일단 이걸로 적당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코드를 누르면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고 있었던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네, HTML 붙여넣으면 이렇게 떴습니다. 이건 원래 있던 거니까 신기하죠? 이렇게 떴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입력되는 값을 make로 받아올 겁니다. make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make는 이제 웹훅을 만들 거예요. 웹훅이 뭐냐면 택배를 받을 주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ake라는 것도 어떤 신호가 있어야지 이게 트리거를 삼아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소로 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make 시나리오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웹북에 새로운 웹북이니까 add를 누르고요. answer 이렇게 일단 아무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웹북 주소가 나왔죠? 이 웹북 주소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HTML 이 코드가 여기 메시지 입력한 것이 메이크에서 생성된 웹북으로 들어가라고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추가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래 웹북을 추가해서 데이터로 받을 수 있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알아서 또 짜줄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 저는 이 코드를 천천히 읽으면 읽을 줄은 알지만 뭐 제대로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웹북 URL이 잘 들어갔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보고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하고 이 웹북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퍼블리시한 페이지에서 이거 정보를 입력을 해볼게요. 런을 누른 다음에 테스트. 들어왔죠? 네, 테스트라고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웹북이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저기서 어떤 답을 쓰든 여기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처리를 할 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그런 봇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를 먼저 생성해 줄 거예요. 이거 프롬프트 가져올게요. GPT에서 이제 메시지를 쓸 건데요. 네, 있다. 이건 GPT를 쓰셔도 되고 클로드를 쓰셔도 되고 원하시는 모델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클로드의 답변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클로드가 먹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좀 먹통이 돼가지고 일단 GPT로 하는데 답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클로드로 할 것 같습니다. GPT-4 옴니 모델 중에 미니 새로 나온 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니가 새로 나왔는데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이 미니가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AI 랩핑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API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 이거 어차피 다 적자 아니냐라는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저렴해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내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포옴니 미니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 메시지에는 유저를 했고 이 콘텐츠에는 제가 미리 입력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를 생성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프레이머 입력창에다가 넣은 그 키워드에 맞는 전문가를 따로 생성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당신은 비즈니스 전략 전문가 패널 크리에이터다 라고 해서 이 패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3명의 전문가를 너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명의 전문가를 따로 분리하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이슨을 사용을 할 건데 제이슨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슨이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중괄호로 쌓여져 있는 데이터고요. 중괄호 사이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키랑 값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름들이. 비즈니스 아이템은 이런 값을 갖고 있다. 이 전문가 1번은 역할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이슨 데이터 형태에 맞게 이렇게 미리 짜놓은 것이고요. 이 제이슨 형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 아이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을 생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역할 그리고 전문 분야, 주요 조언 영역,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 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3명의 전문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4개의 답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정 가이드라인은 또 제가 이렇게 그냥 몇 개 넣어놨는데요. 그냥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주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프롬프트는 저도 클로드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궁금하시더라도 이게 엄청 뭔가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클로드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라고 요청을 하면 요즘에 정말 잘 만들어 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해보면서 조금 수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이게 완전판도 아닐 거예요 아마. 오케이 를 누르면 이제 여기 들어온 데이터 값에 따라서 얘가 전문가를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이슨 데이터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를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을 하는 작업을 하나 할 건데 메이크에서 제이슨 모듈이 있거든요. 그 제이슨 모듈은 제이슨 데이터를 조금 분리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이슨 스트링은 여기 나온 결과물 그대로 넣겠습니다. 넣으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제이슨이 이렇게 파싱이 될 겁니다.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런을 누르고요. AI 텀블러 이렇게 해볼게요. 텀블러 회사를 넣었습니다. 이거 오류가 발생한 것은 다시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만들고 있는 거 보면 네 들어갔죠. 이 텀블러 회사라는 데이터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회사라는 데이터에서 낸 아이템 그 전문가 3명은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 디지털 마케팅 전략가, 비즈니스 개발이사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되게 쟁쟁합니다. 10년 이상의 브랜드 전략 경험을 가지고 있다. 15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이슨에 파싱된 제이슨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챗GPT 결과물 하나만 보면 그게 하나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줘야지 우리가 3명의 답변을 각각 다르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스 제이슨이라는 모듈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되게 쉽죠.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 한 명 한 명 한 명당 답변을 받고 그걸 다시 프레이머 창으로 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픈 AI의 챗GPT를 첫 번째 모듈로 불러올 거고요. 여기는 모델을 미니 말고 그냥 옴니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롤은 유저로 하고요. 콘텐츠는 제가 미리 또 써놓은 것들 가져올 건데요. 이거 조원 생성기입니다. 조원 생성기가 뭐냐면 이것도 프롬프트를 그냥 같이 보시죠. 네, 비즈니스 전략 전문가 조원 생성기이고요. 이렇게 파싱을 해놓은 그 데이터를 하나씩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문가 1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전문가 1번의 역할이 있잖아요. 가면 전문가 1번의 역할 이걸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가 이렇게 저기에 빈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라는 걸 넣어놓은 건데 제가 전문 분야까지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전략이라는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비즈니스 과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받았던 프레이머에서 입력했던 그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요 조언 영역도 있잖아요. 이것 넣어주죠.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주요 조언 영역은 이고 당신의 커리어는 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왔던 정보를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프롬프트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것 또한 클로드로 다듬으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할과 전문보다 언급을 하라고 했고, 뭐 최상의 조언을 제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연구가 있으면 사례 연구도 언급을 하고,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려고 마크다운 형식의 그리고 HTML 코드로 작성해달라고 했고요. H2, H3, p 태그를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형식을 제가 미리 정해뒀는데 자기소개, 그리고 과제에 대한 초기 관점, 핵심 포인트 2개, 관련 연구 있으면 하고 예상되는 결과 및 이점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토큰은 0으로 해놓으면 네, 최대로 되거든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전문가를 불러올 건데 클로드를 불러와 볼게요. 클로드도 동일하게 불러올 거고요. 손에 있을 건데 지금 이게 먹통이에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AI 회사에서는 이런 뭔가 문제들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드 오프스로 불러올게요. 토큰은 4000으로 하고 최대 토큰이 4096입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이게 저는 지금 한 번에 막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API가 메이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바로 뜨지 않고요. 뭐 연결을 하라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add 누르고 API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API 키는 어떻게 받냐면 콘솔.entropic.com에 들어가시면 네, 그냥 클로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좀 다른 게 보여요. 세팅에서 이 계좌를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플랜 앤 빌링 페이지에서 계좌를 어느 정도 충전을 해 놓으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메이크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구독을 하는 것과 API로 사용량만큼 차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API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API 사용 비용을 이렇게 미리 충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API 키 칸에 들어가 보면 여기 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키가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거를 꼭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닫으면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셨다, 잃어버리셨다 라고 하면 다시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API 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클로드 이어서 해볼게요. 클로드는 또 비슷합니다. 여기 유저고요. 텍스트를 넣는 것이고 텍스트는 이거랑 똑같은데 이제 전문가 2번 걸로 바꿔주는 거죠. 전문가 역할 1번이 아니라
2번 역할이며 2번 전문 분야, 2번 주원 능력, 그리고 2번의 배경 됐죠? 아이템은 동일하고요. 나머지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펄플렉시티를 추가하겠습니다. 펄플렉시티를 쓰는 이유는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쓰는데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다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델들을 여러 개 섞어가면서 쓰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라마 3 70빌리언짜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토큰은 넣지 않아도 되고요. 콘텐츠는 동일한데 이제 3번으로 바꿔야겠죠. 전문가 3번의 역할, 전문가 3번의 전문 분야, 전문가 3번의 영역, 전문가 3번의 배경 입니다. 롤은 유저로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웹훅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스테이터스 200은 이게 제대로 뭐 전달이 됐다, 약간 그런 신호고요. 이 바디는 우리가 아까 전에 프레이머 창에 답변을 어떻게 낼 건지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정답 예시라고 할까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것도 HTML 코드 형태인 거거든요. 그냥 이대로 해야지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걸 처음에 보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클로드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은 이거죠. 전문가 역할에 먼저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레스판스의 형태는 짜죠. 들어가는 정보는 전문가 1, 전문가 1의 답변, 전문가 2, 전문가 2의 답변, 전문가 3, 전문가 3의 답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찰떡으로 알아봐서 만들어줄지는 사실은 해보면서 좀 계속 저도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써졌죠. 전문가 1, 전문가 1 답변, 이런 식으로 써졌습니다. 근데 저희 스타일은 필요 없잖아요. 스타일 없이 그냥 여기 div 태그 요것만 그대로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뭔가 하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해도 되고요. 네네,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근데 이제 이름은 우리가 근데 미리 알고 있잖아요. 역할을 넣어볼게요. 전문가의 답변. 1번 답변은 1번 답변이 요거죠. 요거 4번에 있는 챗GPT의 리절트를 넣었고요. 전문가 2번의 역할은 디지털 마케팅 전략가네요. 2번은 제가 클로드로 했죠. 클로드 텍스트 리스판스, 이게 답변입니다. 전문가 3번의 역할은 비즈니스 개발이사네요. 전문가 3번의 답변을 펄플렉시티였죠. 펄플렉시티에는 초이스에 메시지에 콘텐트, 이게 답변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거의 완성이 됐고요. 한번 런을 돌리고 이걸 해볼게요. 뭐 나왔지? 카메라 렌즈 회사 라고 할게요. 답변을 생성 중입니다. 저 답변 생성 중입니다 라는 거를 써달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답변 생성 중입니다 라는 것도 써주네요. 돌아가고 있나 보면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왔고요. 여기 결과를 처음 보면 카메라 렌즈 회사에 대한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비즈니스 개발이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답변은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가 이렇게 써줬죠. 핵심 포인트와 함께 이제 P 태그와 H3, H2 태그를 써서 했습니다. 이게 오류가 났네요.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클로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클로드 대신 그냥 챗GPT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를 했고요. 이거는 대체하고 네, 다시 돌려볼게요. 카메라 렌즈. 런이 돌아가지 않았군요. 5번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마지막에 리스판스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5번이 아니라, 이거죠. 여기에 리절트, 요거인 것 같습니다. 8번. 다시 런을 돌려볼게요. 렌즈 회사. 카메라 렌즈 회사라는 걸 잘 들어왔고요. 이렇게 전문가 3명, 브랜드 전략 수석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전문가, 비즈니스 개발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답변도 네, 잘 해줬죠. 근데 이게 GPT 옴니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 그 데이터 형태를 말해주는 땡땡땡 이게 붙거든요.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특정 어디 보여질 때는 보이지가 않아서 괜찮은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들어왔고 두 번째 것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이걸 만들 때 이거 이거 채팅 버전으로 만들었다가 답변 생성이 한 1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바꿨습니다. 채팅으로 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네요. 뭐가 오류인지 한번 다시 볼게요. 답변은 제대로 왔는데 이게 왜 답이 넘어가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얘한테 어떻게 맡길 거냐면 그냥 이거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카피를 한 다음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오류가 떴어. 오류 내용은 또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넣고 뭐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입력을 하면 클로드가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하면 또 고쳐주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이제 저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해준 대로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넣고 그리고 퍼블리시를 다시를 하고요.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고 넣어볼게요. 오디오 회사, 오디오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회사라고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런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런을 누르면 이게 지금 대기열에서 있었던 데이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입력을 했지만 주고받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일단 여기까지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답이 같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볼게요. 좀 이상하게 갔는데. 이건 이상하게 간 게 아닙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왔죠? 땡땡땡하고 마크다운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애주려면 또 한 번의 공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이게 참 좀 아쉽고 귀찮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데이터가 문제없이 들어왔다는 것에 일단 만족을 하고요. 첫 번째 브랜드 전략 전문가가 얘기를 해줬고 나머지 것들 마케팅 전략 전문가가 얘기해줬고 세 번째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인데요.
펄플렉시티에서는 HTML로 잘 뽑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HTML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잘 안 해준 거죠. 근데 펄플렉시티는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챗GPT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챗GPT한테 다시 한번 워싱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어떻게 했었냐면 마크다운 형태식으로 작성해달라 이런 거 절대 금지 막 이런 거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 금지 한번 하고 토큰은 네 유저로 하고 여기 넣겠습니다. 토큰 0 하면 이제 그냥 제대로 잘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도 아까 이렇게 점 3개 그런 게 들어갔잖아요. 얘한테도 요거를 추가로 프롬프트를 넣어주겠습니다. 태그만 사용하세요. 결과물 외에는 어떤 절대 금지 종료 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볼게요. 두 번째한테도 네, 강조를 했고요. 네, 여기 있는 답변을 바꿔줬어야 됐죠. 네, 이거. 그리고 보니까 이거 영어로 써졌죠, 아까. 영어로 써졌죠. 이것도 한글로도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한글로 번역해서 까지 넣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보온병.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하지만 거의 끝났으니까. 네, 보온병 회사에 대한 답변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만든다면 이것도 추가할 것 같아요. 그냥 이메일 주소를 뭐 입력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창을 나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 재밌는 그런 썰 같은 거를 풀어준다든가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식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분 있다가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할 수 있겠네요.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거 잘 나왔는데 이게 GPT한테 맡겼더니 또 이렇게 이상한 사족을 달아놨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잘 나왔죠 결국? 근데 마무리해서 한번 볼까요? 뭐 리뷰나 평점에 집중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답변이긴 하네요. 네, 이걸 프롬프트를 더 강화해서 만들게 된다면 정말 강력한 답변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시면서 상상만 했던 것들 머릿속에서 쟁여두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제품으로 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활용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수준이었지만 이렇게 사이트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소통을 계속하고 그리고 기능들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웬만한 서비스는 혼자서 그냥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걸 전혀 모르더라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진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